늘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가 엊그제 저녁에 알게 되었네요. 지인이나 친구에게 말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 글을 올린 거였는데 저보다 더 연락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참고해서 그대로 써먹기도 했었네요. 우선 바람 쐬러 나갔는데 왜 다시 집에 들어갔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 답변을 드리자면 그날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아침부터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첫째는 미열기도 있었는데 엄마가 없다 보니 더 칭얼댄 것 같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갈 땐 집에 안 들어갈 생각으로 나간 거였는데 아이들이 아프니 그게 안 되더군요. 그리고 급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직업이라고 자세하게 신상을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급여가 많은 건 아니에요. 흔하디 흔한 명품백 하나 없이 10,000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라고 할까요? 결혼 후 돈 관리는 쭉 제가 해왔었고 월급이 남편 통장으로 입금되면 전액 저에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자세하게 적지 못했었는데 만약 월급이 100만 원이면 수당 같은 걸 더해서 145만 원이 들어오면 125만 원을 준다든지 11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걸로 몇 년 동안 모으고 있었던 거죠. 사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첫째를 낳고 난 후 8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당시 너무 감사해서 안 주셔도 된다. 저는 해드린 게 하나 없는데 받기만 해서 어쩌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하고 며칠 동안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준 거였더라고요. 그 또한 남편이 만든 비상금으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주신 것처럼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비상금이 리셋되었고 이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왜 친정 엄마만 육아를 해주시냐, 시댁에 맡겨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님은 주말에도 일하러 가시고 아버님은 지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께 돈을 드리려 했었지만 계속 안 받으시기에 마침 친정집에 가전제품 바꿀 게 있어 큰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돈도 같이 드리려 했더니 안 받으셔서 서랍에 보관 중이고 생신 때 보태서 더 드리려고 했었죠. 아무튼 그날 이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다 말해라. 말 안 하면 꿔다 놓은 보리 자르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며칠 동안 냉전 중이다 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얘기했네요. 이번 일을 시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릴 거라고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전화하라 하기에 연락드렸습니다. 어버이날 남편에게 이체받지 않았냐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3초 정도 말이 없으시다 받았다고 대답하셨고 아버님은 당황하시며 받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는 하지 말자고 했었다. 생신 때 더 챙겨드리자 해놓고 뒤에서 저 몰래 챙겼다. 제가 어버이날 전화해서 죄송하다 면목 없다 말씀드렸을 때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 않으셨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 남편 포함해서 시가 식구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어쩜 그러실 수 있냐. 용돈 드린다고 말하면 주지 말라고 하겠냐. 평소에도 챙겨드린다 하면 더 챙겨드리라고 하지 않았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제발 아들 좀 데려가라 꼴도 보기 싫다 했었죠. 그랬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님께서 나는 너가 아는 줄 알았다. 양가에 다 한 줄 알았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기대 따위는 하지 않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나중에 카톡으로 따로 말씀드렸네요. 저 몰래 드린 걸 남편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들듯이 말씀하시니 굉장히 서운하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미안하다. 너가 모른다고 하더라.
아들이 따로 챙겨드리는 거니 받으라고 했었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대화 도중에 친정엄마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흘렀던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는 드리려고 하면 힘들게 번 돈 뭐하러 주냐. 손주 보는 낙에 재롱 보려고 봐주는 거다. 그러니까 됐다. 하고 말씀하시며 돈 한 푼 안 받고 아이들을 봐주시니까요. 아무튼 시댁에 하는 만큼 친정에도 알아서 할 줄 알았다. 서로 집에 효도를 강요하는 것도 우습지 않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라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배신당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을 다시 보게 됐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애는 남편에게 키우라고 했다. 하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계속 한숨만 쉬며 가시방석 같다. 미안하다. 하고 말씀하셨고 아버님은 당연히 서운할 만하다. 나도 먹을 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왜 모르겠냐. 돈 붙여놓고 전화해서 와이프는 모른다고 하더라. 따로 모아서 드리는 거니 용돈 쓰시라 하는데 좀 찝찝하긴 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두 분 다 미안하다. 이해해라. 이해하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내가 통화해보겠다. 하는 거였고 이후 두 분 다 남편과 통화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연락하셔서는 어머님은 너무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하셨고 아버님은 난처했다고 말씀하셨다네요. 그런데 이후 남편이 부모님한테 사과 받았으면 됐지 않냐? 하고 말하기에 또 대판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부모님까지 통화하고 사과 받는 걸 오바라고 생각할 거다. 이상하게 볼 거다.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해서 너는 우리 집을 기만하고 만만하게 본 거다.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식으로 개념 밥 말아먹은 짓을 하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저희 집을 기만했냐며 버럭하더라고요. 본인은 기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이전에 빌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서 네가 한 행동이 기만이라 했더니 부모님한테 돈 준 게 개념 없는 건 아니지 않냐네요. 거기서부터 저도 빡침이 올라와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내가 돈 준다고 하면 싫다고 주지 마라 하겠냐. 알았다 하거나 더 챙겨드리라 했을 거다. 나를 뭘로 보냐. 네가 앞에서 하는 행동이랑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니 화내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그랬더니 몰래 돈 모은 건 미안하지만 그래서 생일마다 100만 원씩 주고 첫째 조리원비도 주지 않았냐 합니다. 이쯤 되니 어디 모자란가 싶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남편 생일에 저도 돈을 모아 100만 원씩 줬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이 줬다며 본인이 건네줬던 조리원비 이야기까지 하기에 그렇게까지 해서 너네 집에 면을 세우고 싶었냐. 내가 시댁을 무시하기랬냐 뭐랬냐. 그리고 네가 이 돈을 모았어도 나한테 말을 했어야 했고 오픈했어야 했다. 하고 말했더니 본인 혼자 말 안 하고 모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님을 챙기고 나중에 처가를 챙기면서 가족여행도 가려고 생각 중이었다네요. 결론적으론 말 안 하고 몰래 돈 모았던 것도 맞고 부모님을 챙겨드리기 전에 처가댁을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던 것도 맞는 것 같다. 너보다는 장모님께 진짜 죄송하다.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서운하다 하시면 무릎 꿇고 죄송하다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본인 부모님께 돈 줬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쁜 거 아니냐 하는데 진짜 대가리가 닭대가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 앞뒤가 안 맞다. 나를 바보로 만들었고 시댁에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더니 본인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랍니다. 그냥 이야기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 돈은 혼자 몰래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고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쓴다 생각하고 모았다 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 가정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뺐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컴퓨터를 바꾸고 싶어 그 돈으로 바꾼 것과 같은 거다. 하고 말했더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보낸 거니 개인적으로 쓴 거다. 나는 그게 기분 나쁜 거다. 네 용돈을 조금씩 모아 따로 준 걸 알았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냐. 하고 말했더니 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다네요. 그러면서 내일 퇴근 후에 친정 엄마께 돈을 드리고 오겠답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은 매달 본인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로 했고 어디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다 보이는 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국세청 사이트에 맞는지 비교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동안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제 남편만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고 나니 부부 사이에선 신뢰와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려 정신적인 멘탈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이 글은 지우지 않으려고요. 일하다 너무 힘들다 느껴질 때마다 댓글을 보면 무조건 일하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지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앞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상태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으니까요. 우선 이번 주말에는 말없이 집에서 나갈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남편과 같이 있는다는 게 너무 싫거든요. 일단 애들 감기를 좀 케어해주고 난 후 주말 알바부터 알아볼 생각이고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적응을 잘하면 직장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대로 경제력을 키워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이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 기만인데 저놈은 끝까지 본인과 본인 부모님 체면이 더 중요했네요. 거짓말하는 시모도 기가 차고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큰소리치는 놈인데 고작 저 정도로 끝내다니. 앞으로 한참 더 당할 듯한데 항상 조심하세요. 두 번째. 시부모님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 당분간 시가에는 가지 마시고 갈 거면 남편 혼자 다니라고 하세요. 지랄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들 한 짓을 생각하라고 하세요. 앞으로 시가에는 따로 용돈 안 주는 걸로 하시고요. 세 번째. 뭐 이혼이 말처럼 쉽겠나요? 시부모님들도 저 정도로 민망해 하시니 막장은 아니신 것 같고 남편이랑 합의 왔으니 아이들이 어린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결과인 듯 합니다. 쓰니 말대로 경제력이 생기고 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제라도 남편분이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쓰니도 기운 차리시고 아가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네 번째. 이혼이 쉽지는 않겠죠. 특히 직업 없고 돌볼 아이들이 있을 때는 더 힘들죠.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꼭 복수해주세요. 그때 사이다 마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모질의 남의 편 진짜 못났네요. 생판 남인데도 제가 다 속상합니다. 다섯 번째.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 네가 한 행동들이 미치게 비정상적이라는 걸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니. 그 전에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던 건 와이프가 하는 것 같으니 넘어가려고 그런 거였네요. 괘씸하긴 하지만 이혼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혼만이 답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니까요. 충분히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